달동네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한데 극히란 단어도 의미도 없고 기반시설 열악한 상태고 그리고 어차피 오늘 배우는 정비사업은 멀쩡한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란 단어만 나오면 그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의 집단 거주지로 기반시설은 양호하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이런 시험 문제는 100년 기다리셔도 안 나올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우려를 삼지 말고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보시라고. 자연스럽게 달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칭하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은 둘 다 저소득층 주민의 거주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 나는 거 보니까 하나는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는 동네. 이에 반해서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그나마 건축물이 노후성을 띄어서 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다시 이거 보세요. 앞쪽으로 오셔서 자,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에서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배우셨죠? 도시개발 사업, 새로운 도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기반시설을 먼저 정비를 하는 게야. 기반시설을. 그리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그 사이사이에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형태.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개발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개발사업이라는 게.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재개발사업이라고 쓰고 있네. 재개발사업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또 재건축이라고 쓰고 있고 이미 그 계획의 명칭에서 사업의 특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게 기반시설 정비하고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반시설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기반시설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재건축을 봅시다. 우리가 건축이라는 건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재건축이라는 것은 건축물만 다시 짓자는 얘기예요. 건축물만. 왜? 기반시설은 양호하니까. 기반시설은 양호하니까 건축만 뜯어 고치는 사업을 뭐라고 그런다? 재건축 사업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란 의미 안에는 기반시설도 포함되는 의미의 개발이라는 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것이 뭐가 된다? 재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표현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수도권이 아무래도 이런 정비사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북은 재개발, 강남은 재건축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100% 맞는 표현은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강북이 재개발, 강남이 재건축인 형태는 많이 맞아요. 그런데 100%라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왜요? 강남 지역일지라도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는 어떤 이제 강남의 외곽 지역에 그런 지역은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재개발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강북 지역 봅시다. 강북이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도시죠. 오래된 도시라서 그 지역은 기반시설이 완비된 곳도 있고 전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겠죠. 바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강북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 완비된 동네 안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거기도 재건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는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표현 봅시다. 우리가 단독주택은 재개발, 공동주택은 재건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100% 맞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단독주택 단지라도 사전에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건설된 신도시입니다. 그냥 강남 지역에서의 단독주택도 재건축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강북 지역에는
비록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라도 그 주변 지역의 기반 시설이 열악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무슨 사업에 해당된다? 재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강남, 강북, 단독, 공동 이렇게 나누지 말고 결국에는 기반 시설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다. 그렇게 나눈다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야. 당연히 과거에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통합한 거니까 상공업지역 이런 표현들 또는 뭐 도심, 부도심 단어 나오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네 가지 사업의 기준은요. 아주 단순하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문회가 저소득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열악, 기반시설 열악을 말하겠죠. 열악 나오면 뭐예요? 재개발. 기반시설 양호라는 단어 나오면 재건축. 상공업 또는 도심, 부도심 단어가 보인다 싶으면 그건 다 뭐죠? 그건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네 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사업의 기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교재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적 설명할 게 뭐냐면은 교재 그 네모 박스 이쪽 가운데 네 가지 사업의 네모 박스 바로 그 위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요. 과거에 민간 사업으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일 때는 어때요? 우리 아파트 우리 손으로 뜯어 고치는 사업이었다고요. 그래가 구역을 지정받고 하는 그런 절차 등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이 정비 사업으로 성격이 전환되는 과정 속에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이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뭐 여기 우리 교재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단독주택은 200호가 넘을 때만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주택 중에서 300세대가 안 되는 공동주택이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0호가 안 되는 공동주택 지역에서는 그 뭐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밀집 지역에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구역 지정은 한다 안 한다? 구역 지정 안 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지정해서 정비사업 하는 거 맞네요. 그렇지만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한다?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만큼은 구역 지정이 없어도 정비법상의 재건축 사업이다. 바로 그것도 하나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교재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이 정비사업이란 게 멀쩡한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니라고 그랬죠. 노후 불량성을 띠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낡아야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을 받느냐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러분 교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칠판에 제가 써드릴 테니까 그 틀만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노후 불량 건축물 보니까 첫 번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에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거기 1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바로 이제 그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변 환경이 불량하다고 그러네요. 주변 환경이 불량하고 철거하고 새로이 지었을 때 효용이 증가가 된답니다. 효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인데 세 가지 구성이 있어요. 건축법 규정에 따르는 대지 분할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대지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 시설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 그래서 이제 대지라는 것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작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지역에 있는 건축물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40년까지 사용함에 있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에 새로이 짓는 비용보다 클 것. 바로 그런 건축물이라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에요.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데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여러 가지 노후성을 띠어 철거가 불가피하다. 도시 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됨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하다. 단순한 수선만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없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은 여기 뒤쪽에 있죠. 대지 위에 40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20년 경관 회복, 바로 이 자체만 가지고는 노후 불량 건축을 판정하면 안 됩니다. 법의 정확한 규정에 따르면은 노후 불량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 불량, 효용 증대, 대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건축물이 해당될 때 노후 불량 건축물이에요. 또 하나 더, 환경 불량, 효용 증대 위에 발생하는 경우, 환경 불량, 효용 증대 40년까지 사용했는데 돈 더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연결고리를 의미를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죠. 내용이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지났다고 노후 불량 건축물 아닙니다. 20년 지남으로써 노후성을 띠어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됨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하다. 수선만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없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법에서 말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을 받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돼서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틀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해서 아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